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같은 날 국내 최초의 독자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바로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 우선 이름부터가 굉장히 낯선데요. 네. 아포피스가 그 소행성이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소행성인지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소행성 아포피스는요, 지난 2004년 그 6월 19일에 미국 국립광학천문대 산하에 있는 킥핏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아포피스란 이름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라를 집어삼킨 파괴의 신을 의미하는 이름인데요. 네. 이 아포피스 소행성은 지름이 한 370m 정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견 직후부터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소행성이기도 합니다. 네. 초기에는 지구와 충돌 확률이 무려 2.7%나 됐는데 최근 추가 관측을 통해서 이 아포피스의 이동 궤도가 분명해졌고 충돌 위험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2029년 4월 13일 지구에서 3만 1,000km 떨어진 거리까지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는 이 천리안이나 무궁화 등 정지 궤도 위성 고도인 3만 6,000km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로 보면 한 12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아포피스가 초근접으로 다가오면서 충돌 위험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파괴의 신이 이제 기회의 소행성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원래 우주 멀리까지 탐사선을 보내야지만 소행성을 탐사할 수 있었는데 지구와 가까워졌을 때 소행성 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포피스처럼 이 큰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가는 길이 얼마나 있나 살펴보니까 인류가 소행성을 처음 발견한 1801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소행성이 지구에 이렇게까지 가까워지는 건 천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행성 탐사에 나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소행성 탐사에 이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아포피스 탐사를 통해서 이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소행성을 탐사를 하고요. 또 심우주 항해, 또 우주통신 기술 등 우주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이 우리 손으로 개발한 아포피스 탐사선은 한국형 발사체죠. 누리호에 실려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누리호 모습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과기부는 물론 천문연과 이 항공우주연구원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누리호의 고체 킥모터 기술을 적용을 한 뒤 아포피스 전용 발사체로 개발을 할 거고요. 3단 로켓인 누리호의 상단을 개량을 해서 4단 로켓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첫 소행성 탐사인 아포피스 프로젝트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 천문연구원이 이제 운영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 보면요, 이 아포피스 탐사선은요, 2027년 10월 17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발사 이후 같은 달 21일 지구 중력권을 탈출을 하고요. 이듬해 28년 10월 23일 아포피스에서 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네. 또 2028년 12월 19일하고 2029년 1월 2일에 이 아포피스에 접근을 한 뒤에 2029년 1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동행 비행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 동행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행성인 아포피스와 탐사선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관측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연료 주입과 수리 등과 같은 이 궤도상의 서비스, 또 도킹이나 우주 쓰레기 제거, 또 적 위성을 불능화시키는 미래 우주 상업적 기술, 또 군사적 이용에 필요한 기본 우주 기술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소행성 탐사는 비단 우리나라만 시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행성 탐사가 왜 우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이 소행성은요, 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을 것으로 연구진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행성에는 히토리와 같은 희귀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 자원의 보고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우주 선진국은 이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시료를 채취하는 등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탐사선 하야부사 2를 보내서 이 지구에서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 흙을 채취해 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또 미국 나사 역시 오시리스 렉스를 보내서 지구 밖 3억 3,400킬로미터 밖에 있는 소행성 베누의 표면에서 암석 표본을 채집하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 탐사가 태양계 연구 중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로 꼽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행성의 경우에는 총알의 20배에서 3, 40배 속도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소행성은 중력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알 3, 40배로 진행하는 소행성을 탐사선이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아포피스 탐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나라는 아직은 없지만 현재 미국과 프랑스, 대만 등에서 탐사 논의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문연구원 측은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탐사 계획을 이끌어가면서도 국제 협력도 열어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그 성과가 대단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번에 아포피스 탐사는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네. 가성비가 좋은 탐사가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포피스 프로젝트가 이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 한국천문연구원은요, 지난 25일 이 아포피스 소행성 근접 탐사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획연구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아포피스 프로젝트가 이 100%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2024년부터 7년 동안 3,800여억 원의 이 예산이 필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천문연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인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최영준 박사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관점은 혁신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의 사업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들을 결집해서 아주 도전적인 과학 목표를 이루어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네, 이 아포피스 탐사선이 이 프로젝트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2027년 10월에는 발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아포피스가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이 아포피스의 상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탐사선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먼저 아포피스 근처로 날아가서 최소한의 연료를 쓰면서 이 아포피스와 동행 비행을 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올 하반기 예타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소행성 시대가 늦지 않게 개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포피스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꼭 이번 탐사가 우리나라의 소행성 시대를 좀 성공적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